자, 여러분, 금리. 예, 지금도 많이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한 달에 임의 경매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100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자, 임의 경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 대부분 은행이잖아요. 우리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곳은 은행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가 안 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걸 이제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의 경매 건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이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차용증이나 따로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뭐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겠죠. 그죠? 받았는데 안 갚았을 경우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나를 알아보고 강제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강제 경매인데요. 자, 이 경우 말고 이것도 물론 고금리에 의한 영향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임의 경매 사건인데요. 임의 경매 사건이 4월 달까지만 해도 한 100건 정도였는데 지금 지난달에 10월 달에 5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됐는데 이제 3개월 딱 밀리니까 바로 임의 경매 진행이 예전에는 4월까지만 해도 한 1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건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언제 나올까요? 12, 1, 2, 3, 4, 5.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500건이고요. 다음 달에는 600건, 700건, 1000건 점점점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죠. 야, 이거 지금 나도 지금이야 잘 내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누구에게나 겨울이 왔나요? 누구만 겨울이 오고, 뭐, 나는 지금 여름이고, 나만 겨울이고, 저 사람만 여름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현재 크든 작든 반드시 확실한 건, 명확한 건, 겨울을 모두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출혈을 최소화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점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굿모닝 경매를 보는 식구들은 큰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정신 차리고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들 되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하지 않고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그때 빛을 더욱더 크게 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전에 대한항공 한진 예전 회장님께서는 초기라 그래야 되나요? 초대 최초 처음에 그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회장님께서 어땠습니까? 6.25 전쟁통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를 고민했지만 그 회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와중에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군인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자를 좀 날라줘야 되겠구나. 그 운송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비행기까지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모두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눌려있고 힘들어할 때 굉장히 현명하고 멋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거죠.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때처럼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정도의 상황도 아닌데 내가 절대로 눌려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고민하면 방법은 있는데 내가 못 찾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라 고민하시고 근데 고민하기보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개념으로 고뇌라는 개념보다는
방법을 찾는다는 희망적인 개념으로 찾으면 금방 찾아집니다. 아, 방법이 없을 거야. 방법이 없을 건데 어떻게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아, 방법은 있어. 요건 시간 문제야. 찾아보자. 그래, 있어. 그죠? 요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고민이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쉬운 방법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정보가 와도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냥. 예. 압니다. 물론 압니다. 원래 100만 원 내던 이자 갑자기 200만 원 내니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쪼들립니다. 애 학원비는 못 아껴도 내가 먹는 거는 아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계속 고민만 하고 슬퍼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근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것만 내가 죽기만 하면 돼. 그러나 내가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을 탈피해야 된다. 요 서두에 깔아두고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왜냐면 모든 시기에 모든 상황에 예, 결국에 진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언제 부자가 돼요? 요럴 때 잘 준비를 해놨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발현되기 때문인 거죠. 요 몇 년간 어때요?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때요? 예. 한 방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잘 됐잖아요. 물론 조금씩 잘 되어오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좋을 때 굉장히 잘 됐잖아요. 예. 그죠? 그분들 다 뭐 했던 분들이에요? 시장이 고만고만했을 때, 시장이 어려웠을 때 굴하지 않고 열심히 넣어두고 노력하고 보유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좋을 때 굉장한 상황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기회에 이런 상황에 못 버티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시장이 좋을 때 그때 살려고 하면 이미 가격은 제자리에 있는 상태고 내가 지금 사고자 하니 또 너무 또 올라있고 아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아 6개월 전에 샀어야 되는데 지난달까진 괜찮았는데 이런 상황이 또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린 분명히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아 나도 예전에 사놓을 걸. 맞아, 옛날에 동탄 미분양이었었는데 그때는 왜 그 마음이 안 들었을까? 당연히 안 들죠. 너도 나도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P가 있을 정도인데 에이 시장 좋아지면 이제 지금 지켜봤다가 조금 좋아지면 사야지라고 난 분명히 그때 마음 먹었어. 그죠? 마음 먹었었어. 근데 왜 안 샀어? 일상이 젖어 있다 보니까 또 잊고 산 거야. 잊고 살다 보니까 좀 올랐네? 아이 그래도 저 가격은 아니야. 이제 아이 더 이상은 안 올라 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에이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에이 좀 있으면 이제 또 거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뭐라 그래. 지금 너무 올라서 사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을 버텼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지금 끝물에 사신 분들 조정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야겠죠. 뭐에? 재테크에. 이래서 버는 거는 영원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요. 그쵸? 자, 오늘 그 비법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들이 워낙에 주택을 좋아하시니까 주택 자 요런 거는 큰 시장의 동요 없이 잘 지켜가면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도 최대한 어떤 방어가 좀 되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뭐냐면요. 다가구, 근린주택, 고시원, 다중주택 이런 것들입니다. 단독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명은 주인인데 어때요? 여러 세대수를 임차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지켜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지 다가구 가격이 떨어졌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랐을 때 다가구 가격도 막 오르던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를 때 아파트의 분위기처럼 막 또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질 때 다가구의 가격이 막 또 떨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근데요, 제가 왜 이런 금리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안전하면서 재밌는 투자다라고 말씀드리는 장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보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과 15억짜리 다가구를 갖고 있는 거 비교해 볼까요? 대부분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뭐를 놓죠? 전세를 놓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월세를 놓더라도 한 15억 정도면은 한 월세가 한 150, 150 정도 받겠네요. 그죠? 200 받으려나 요즘은? 그죠? 그 정도 언저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200 정도. 근데요, 다가구 15억짜리 갖고 있으면 월세를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못해도 그래도 한 500원 받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전 실전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못해도 500만 원 정도는 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물건으로 따지면요. 한 15억짜리면은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사 안 해보신 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1000만 원 약간 넘게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물론 내가 이제 좋은 물건을 아파트 같은 거 누구나 선호하는 거를 잘 좋은 가격에 비싼 걸 사실 개개인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내 삶과 행복의 만족도를 따져보았을 땐 이거보다 차라리 15억짜리 다가구를 통해서 꾸준하게 월세 1000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하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진실이에요.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걸 낙찰받는 모습들을 다 저희가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요, 이 다가구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 만족도를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 꿈이 뭐였냐면, 애초에 꿈은 그거였어요. 진짜 그 원룸 5천만 원짜리 원룸에 살 때, 전세로. 그때 꿈은, 야, 어떻게 너무 야속했어요, 세상이.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빌라 하나, 어? 빌라 하나 내 집이 없을까? 전 이게 진짜 되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뭐 1000만 원 막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언제 모아서 언제 사나.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지방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사게 되고 이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그것도 행복했어요. 그때 꿈이 뭐였냐면 이제 아파트 생기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익숙해지니까 또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다 경험했던 내용들이죠. 어때요? 제가 퇴직할 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이랑 뭐 이거 적금 들은 거나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다가구 주택 같은 거를 막 사더라고요. 근데 못 사는 분들도 있어. 근데 못 사는 분들은 평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돈도 안 모았던 분들이고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어때요? 그런 걸 딱 결실을 맺는, 퇴직할 때 결실을 맺는 그런 분들은 정말 회비도 잘 안 내고 정말 독고다이로 나만의 삶을 살면서 정말 돈도 잘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아,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그래. 난 꿈이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때는 이제 월급이나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는 생각만 했었으니까요. 예.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데요, 이건 제 입장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다가구 근린주택이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 확실히 다가구 지금 근린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크게 동요 없이 지금 잘 운영해 가고 있다. 꾸려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상황, 그리고 주택 보유수가 어떤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 자녀가 많아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고정 지출이 일단 이건 너무 크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시세 차익이 나는 물건도 뭐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가 월세 소득이 꾸준히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품도 굉장히 효자 상품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이 재테크는요, 공격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도
어떤 그 균형을 갖고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행복의 어떤 그런 것들은 기준은 어떤 기본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겠지만 고시원, 다중주택, 뭐 다가구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함께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침체 속 산단 들어서는 지역에는 외지인이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 라는 기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침체 이게 언제 기사예요? 금요일자 기사였네요. 금요일자 18일날 지난 금요일자. 예, 외지인이 꾸준히 매입하고 있대요. 예, 지금 충청도에도 네, 경상도에도 특히 아파트는 그렇다 치고 다가구나 근린주택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과 아무 상관없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가져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이제 안 가져보신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한 5억짜리 다가구, 서울에만 계신 분들 특히 잘 몰라요. 5억짜리 다가구가 있어요. 근데 다가구가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예. 우리가 서울에서 보는 그냥 한 20억짜리, 30억짜리 다가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5억밖에 안 해요. 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때요? 지방이니까 월세를 뭐 10만 원 받을까요? 5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2, 30만 원 정도는 무조건 받아요. 아무리 저 지방이어도. 예. 그러면 지방에 있는 5억짜리 여러분 다가구가 월세가 얼마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이 조사를 해보신 분들,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아는데 공부를 안 해보시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 방송을 끝내고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김해에 내려가죠? 한 7억, 8억 되는 이런 다가구 이런 것도요, 막 500만 원? 벌써 이렇게 막 나와요. 가까운 곳을 얘기해 볼까요? 경기도 이천, 여주 이런 데 있죠? 여러분 다가구 살 것 진짜 한번 조사해 가보세요. 예. 막 7억짜리 이런 다가구도요, 월세 막 500만 원,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한 거는 막 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제 말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야,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경기도 외곽에 7억짜리 아파트 있을 게 아니라 저런 거 해가지고 그냥 옥상에 살면서 나만 출퇴근하면 되는데, 나 인터넷으로 장사할 수 있는데, 월세 받으면서 속 편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니까요. 자,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동요가 될까요? 물론 안 되진 않지. 아니, 원래 한 3%막 이자 내던 우리가 시절이 있었는데, 3% 이자 내다가 지금 막 5점 몇 프로 이자 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 금리가 그렇잖아요. 예? 5점 몇 프로 담보대출 해준단 말이야. 지금 3.3%대 우리가 막 이렇게 내다가, 심할 때는 우리 그때 언제였죠? 막 2점 몇 프로 냈었죠? 그때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요, 다가구로 근린주택으로 이렇게 받는 월세 소득 자체가 뭐 3%, 5%, 10%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정도 내고도 훨씬 비용이 남기 때문에 별로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응? 금리가 오르면 오른다고 그래서 크게 물론 몇십만 원 덜 받겠죠. 상황에 따라 100만 원 덜 받을 수도 있어. 실수령액이 내가 이제 실소득이 이자 내 감당하려면. 예. 근데 원래 한 400만 원 남던 거에서 300만 원 남으면은 큰 타격이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큰 노동 없이 꾸준히 인세 수입처럼 들어오는 소득이잖아요. 나쁘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예. 지방이라고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져보시라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때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경매로 공매로 낙찰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시세보다 보통 80% 가격대?
권리가 조금만 뭐 좀 거시기 하거나 좀 그러면 한 70%? 요 정도에도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좋을 때도 금리가 안 좋을 때도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경매로 나오는 다가구나 근린주택 이런 물건들은 있죠. 나오는 수가 꾸준해요. 시장이 안 좋다고 막 다가구나 근린주택 경매 건수가 막 되게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이런 경우는 미세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동요해요. 왜 그런지 이해되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충분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같은 주택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들이다. 예.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주 특장점이죠. 종부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뭐가 있어요? 고시원 같은 거. 고시원 같은 거. 기가 막히죠? 어떻습니까? 월세는 월세대로 나오는데 예. 어때요? 종부세도 안 내. 20억짜리여도 종부세 10원도 안 내요. 나쁘지 않죠? 예. 대출도 잘 돼. 80%. 자, 그럼 대출이 잘 되니까 어때? 내가 매도할 때도 사는 사람이 사기가 쉽죠? 대출이 80%가 나오니까. 주택은 어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규제들이 있잖아요. 다주택을 보유하면 또 약간 사기가 좀 어렵고.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때요? 다주택류의, 단독주택류의 꽃 중의 꽃은 고시원이다. 라는 사실까지 함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자,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사실은 전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다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전세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전세 세팅이. 집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한 8개 있잖아요. 보통. 평균. 그죠? 괜히 일종 주거지역 이런 데는 막 4개 막 이렇게 막 5개 이렇게 막 제한 걸려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어때요? 전세 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내가 낙찰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몇 개는 전세 세팅을 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갔던 투자금이 그대로 100% 회수되죠? 저희는요, 실제로 120%, 150% 오히려 들어갔던 투자금을 더 챙겨놓고 나머지는 월세 세팅해가지고 월세로 나온 이자는 예, 은행에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로 월세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자를 그냥 감당하고 그러고도 1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남는 경우의 물건들을 낙찰받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결론적으로 내가 원래 이거를 낙찰받고 월세 세팅을 다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집은 내 집이고 이자 뭐 낼 거 내고도 순수입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남으면서 내 투자금은 그대로 남겨 있어. 그럼 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런 건물을 몇 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모든 투자를 할 때마다 사실 이 자금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재테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매입하면 이 자금줄이 이제 다음 걸 뭘 또 하기에는 어때요? 다시 목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이 돈맥경화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물건들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에이, 난 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 많이 받으면 누가 전세 들어와요, 요즘에? 전세 누가. 전세 들어와가지고 사기당하고 요즘에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냥, 저기가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면 또, 투자금이 어떻게 해서 나는 대출을 이빨이 받아야 되는데. 그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서울에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그죠? 근데, 자, 1억 5천만 원까지 이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 경매를 당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소액으로 있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 먼저 대항력이 없더라도 은행 너 기다려. 안 돼. 이분 먼저 좀 챙겨주자.
예, 그렇다고 1억 5천원 다 줄 수는 없죠. 그럼 너무 하잖아요. 은행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5천만 원. 이 중에 얼마까지 해주라고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 임대차 보호법에. 뭐라고요?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먼저 주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중개사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그럼 중개사님들이 임차인을 여기 빚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최우선 변제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경매를 당해도 소액 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돌려주니까 들어와도 돼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물론 원래 1,000만 원에 50 넣을 거 아니면 전세를 놓을 거였으면 1억 5천이 가능했지만 내가 대출이 너무 많아서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천이라도 받으면 되지. 5천에 뭐 1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8개 집이면 얼마야? 채권 회수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금이 회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꼭 전세만 놓는 게 답이 아니다. 월세지만 월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만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3천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3천만 원 받으면 되지. 3천만 원 뭐 8집 받으면 얼마예요? 그것도 2억 4천이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난 또 재투자가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출 안 갚아도 되죠? 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왜? 그분들도 불만이 없어. 왜? 경매를 당해도 3천만 원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도 눈높이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을 갖더라도 어때요? 시차임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 기제 역할로서 이런 월세 수익용 시세 차익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기대할 시세 차익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는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장에 상관없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목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슈퍼우먼님 아이디 기억하시죠? 매일 아침 굿모닝 경매 방송에 꾸준히 오시는 우리 회원님이신데 7, 8년생이신가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 회원님이 진짜 억척 같은 회원님이셨죠. 제가 이제 뭐 굿모닝 경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참 진짜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참 저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회원님이 예, 여러분들 정말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예, 충청도에 있는 물건을 다가구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나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새 걸 못 받았어요. 새 거를 못 받았습니다.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20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 맞추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6개월 정도 걸렸고요. 6개월 정도 걸렸고 임차를 다 맞추고 나서 보니까 이자를 얼마 냈죠? 하여간 은행 이자를 대출도 많이 받았죠. 신용대출 땡기고 담보대출 기본이고요. 이자를 내고도 어떻게 해요? 매월 저는 180만 원 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210만 원이 남는데요. 네, 180만 원도 안 믿겨지죠. 나도 안 믿겨져. 네, 근데 210만 원이 남는데. 저번에 여기 앞에서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스터디반에서. 나 아는 사실인데 내가 들어도 본인한테 직접 들으니까 더 감동이 오더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소액이라고 웅크러 있지 말고, 예, 화이팅 해보자고요. 알겠죠? 예. 내가 아는 시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내가 아는 부동산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경매, 공매의 시장이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웅크러 있지 말고, 예,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원창편 꿀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미마미님, 경매로 사면 시세 차익도 조금 생각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경매로 사면은 일단 시세 차익이 가능하죠? 왜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사잖아.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를 보통 8억 5천 정도에 받나?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물건이 굉장히 좋은 데는 좀 더 써야 될 거고 좀 열악한 곳은 좀 덜 써도 되고 막 이래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죠? 우리 슈퍼어머님 오늘 오셨나? 오셨으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슈퍼어머님 안 오셨나 오늘? 예,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백화점에 또 이제 출근을 하고 계세요. 백화점에. 화장품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화점 막 이제 준비할 때잖아.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방배동 부장님, 네, 오늘도 멘토님 멋진 말씀에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고시원, 가자! 세종딸 만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세님, 슈퍼우먼님 성공하신 분이시네요. 축하. 그러니까, 슈퍼우먼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그 이후에 또 한 2개 정도 하셨어요. 2개 정도 하셨는데, 아유, 멋진 분이십니다. 예. 근데 그 회원님 진짜 멋있는 거는, 그게 한 번에 낙찰된 게 아니에요. 그런 물건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손수, 수리비, 돈이 없으니까 수리 들어갈 거 있으면 내가 배워서 내가 수리한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3번 떨어졌나? 폐차했나? 그러다가 겨우겨우, 왜? 정말 이건 진짜 갖고 싶다. 내가 한 2천만 원만 더 있어서도 낙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이 없어서 떨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랬어.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근데요, 결국에는 드디어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열정만큼 내가 지금 혹시 생기지 않고 있나요? 내가 처음에 막 우와 되게 돈 되겠다, 우와 열심히 해야지 그랬다가 지금 좀 약간 다운돼 있나요? 아, 막 내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금리가 지금 갑자기 막 너무 올라가서 할 맛이 안 나나요? 슈퍼우먼님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여러분 뺨 맞습니다. 그쵸? 우리 슈퍼우먼님한테는 그런 걸림돌은 말도 안 되는 걸림돌이에요. 예. 여러분,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 또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는 누구에게 와요?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그죠? 과연 나는 준비됐나 안 됐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한테 연봉 얼마를 주고 고용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사장님이고요. 본인이 직원이고요. 본인이 경매인이에요. 경매인한테는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때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네. 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인데 나한테 연봉을 줄 거예요. 여러분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네. 한 1억은 기본적으로 받고 싶죠. 그래야지 그래도 좀 뭔가 이게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한테 1억을 주시겠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연봉 2억 주면은 좋겠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한테 2억을 주고 싶습니까? 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부터 변해야 돼요? 당연히 그 연봉, 그 1억, 그 연봉 2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난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서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이 분야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예요? 경매, 공매예요. 제가 사장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경매, 공매, 여러분의 실천력을 가지고 저는 투자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억을 주고 고용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실행력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억을 주고 맡겨도 여러분들 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라면 여러분 본인한테 얼마를 연봉을 주고 경매, 공매, 재테크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활용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저에게 얼마를 맡기면서 함께 투자하자고 얘기하시겠어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나를 못 속이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가 느끼는 바가, 아유, 너무 길어졌네, 오늘. 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강의가 돼버렸네.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래. 너무 중요한 거라서. 왜? 그럴 거면 교육을 왜 들었어? 그럴 거면 이 방송 왜 보냐고. 실천 안 할 거면 보지 말라니까 스트레스라니까요. 남 잘 되는 것만 맨날 보다가 나는 맨날 스트레스 받다 간다니까. 아유,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 솔직하게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봐. 10년 전에 후회했어, 안 후회했어? 5년 전에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후회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지금 5년 전에 또 어땠어? 아이고 노무현 정권 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했어 안 했어? 예? 지금 이거 금리 신경 쓰지 말. 그때 7% 8%였다니까 실질 금리가. 여러분 10년 후 가봐 이제 또. 예? 아유 내가 그 이메토 말 듣고 했어야 되는데 해 안 할까요?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이라니까. 예? 세종딸 만세님 너무너무 쪽팔리네요.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실천이다. 후회 엄청 했어요. 손들어 왔다 갔다 하니. 아 현타 김미경님 좋습니다. 예, 엄청 죽어라 열심히 해버린 그쵸? 다가구 여왕이 꿈이에요. 아 오늘도 화이팅. 예, 오늘 난 연봉 2억짜리다. 오늘도 나는 간다. 신용님 좋습니다. 아 우리 신용님 제가 연봉 2억 연봉 우리 신용님이라면 제가 아니까 연봉 2억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1억 정도는 드릴 여기가 있죠. 아, 신용님, 예. 또 이게 뭐 많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뭐, 우리 바따구따님도, 그쵸? 바따구따님도 연봉 2억은 아니어도 제가 한 1억 500 정도? 1억 500 정도는 제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겐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험담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개인에겐 관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나도 타인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 성장은 더 크고 넓고 여러분들은 더 위대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우리 함께 성장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 대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